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그 좋은 시간이 될까 무척 걱정이 됩니다. 원래 저에게 상봉의 도를 매겨주신 뜻이 어떤 그 체계적인 강의를 원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살아온 동안 거의 20년이란 세월을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입장에서 처해가지고 공사를 해온지라 아마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비록 성공적인 사례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의 사례로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이 강의를 부탁하신 것으로 알아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범위는 제가 그동안 살아온 것을 참 지나온 날들을 점검도 해보고 또 모두 끼쳐주신 은혜를 되새겨보면서 대충 거기에 첨부해서 제 의견 가는 대로 또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대체로 제가 지나온 그 과정을 줄거리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범타원님을 모시고 마산에 첫 부겸으로 갔었는데 1년 동안 살았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범타원님을 모신 첫 부겸 생활을 회고해보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바로 돌아와서 구타원 대봉도님을 모시고 4년 생활을 해왔는데 그 시봉 겸 첫 사무원의 생활을 한번 회고해보고 셋째 번에는 지금 현재 용타원 법사님을 모시고 유경부에서 5년 그리고 현재 감찰원에서 6년인가 7년인가 잘 계산이 안 됩니다만은 두 번째 그 모시고 지내왔던 유경부에서 생활과 감찰원에서 생활 이런 점에서 한번 되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대강 생활했던 그 언저리가 과거에는 육타원님이나 무도 어른들을 모셨던 금강원 생활과 현재는 이 보은원 생활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원로님을 모시는 일상생활 이렇게 줄거리를 잡아가지고 먼저 말씀을 올려보겠어요. 첫째 그 범타원님을 모셨던 부겸우 생활은 이월에는 저와 10년 사이였습니다. 제가 23살이었거든요. 그래서 10년 연상의 교무를 모신 첫 교직이라는 그런 부제를 한번 붙여봤어요. 아마 지금 23살이면 학교 들어올 연령도 못 됐을 거예요. 그러니 오직 그 철없고 아무것도 몰랐는지 가히 짐작이 되지요. 처음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범타원님께서 너희 모든 수용구를 한번 내놔봐라 그러세요. 그때 옷은 지금처럼 좋은 옷이 없죠. 제일 고급이 인조댁입니다. 이 옷도 몇 가지 안 되고 저 뭐 공부도 넘같이 하지 못해서 책도 별로 읽지도 않아요. 책 몇 권, 그 노트도 좋은 조이도 아니고 그저 괜찮은 피지조이 그냥 그런 유로 된 노트 몇 권을 내놨어요. 그랬더니 옷도 책도 일체를 점검하세요. 그때 이제 어쩐지 모르고 지내왔는데 지금 가만히 그걸 생각을 해볼 때 그때 그렇게 가서 다 내 보이고 했었지만은 마음이 내가 창피우고 어떻게 그냥 좀 내 보이라고 하실 때 달리 할 의견이 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또한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창피한 생각을 하거나 혹은 그 거역의 뜻이 초라도 있었다면 그때 또 좀 문제는 달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니 아마 저에게 수용구를 원했던 그런 의미도 그런 하나의 시험의 단계이셨을라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보게 돼요.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생소하기 때문에 다 배웁니다. 지금 마산은 원래 추산동 집에 다다미가 법당에 반이 깔렸었어요. 다다미는 이제 가로로 된 거, 세로로 된 거 이렇게 해서 놓는데 그때 이제 이 비지를 다다미는 탈탈 이렇게 떨어서 해야 먼지가 이렇게 잘 나오고 또 그 마루는 비가 날리지 않게 해야 그 먼지가 안 달아나고 그렇게 쓰는 것이라고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빗질 하나 하는 거, 청소 하나 하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셨다고 하면서 그 배웠던 기억이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제 모욕을 가가지고는 모욕 때는 이렇게 베끼는 거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것까지 배웠어요. 지어 이제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도 마음에 그 모르는 것은 항상 묻는 마음, 또 가르쳐 주시고 하는 것이 항상 고맙고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했을 뿐이지 그 외에 다른 뜻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어리고 순진했던 탓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모두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몸에 익히고 배워왔었다 하는 것이 기억이 되고, 이제 그 문서도 그때는 지금처럼 신식 문서법이 아니라 공문도 수제권 그렇게 해갖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월말 보고도 하려면 이제 다 가르쳐 주셨고, 또 이 결산 문서를 지금은 이제 모두 일찍 다 결산도 합니다만 대체로 그때는 1년에 하는 것이 또 원칙이 되어가지고 이 출납에서 내역장으로 옮겨가지고 시산을 빼려면은 하여간 골탕을 먹어요. 그래서 그때 배워가지고 첫 결산을 내는데 한 이틀 아마 3일 저녁을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그 틀린 것을 맞춰내니라고. 근데 그 지내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때 배운 실력으로 유경부에 와서도 살았고 현재도 시산 내는 실력은 그때 배웠던 그런 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서나 모든 결산이나 또 이제 학생회를 맡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제가 제 책임으로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제 힘껏 성실히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그때 조금 철이 어떻게 좀 없는 가운데도 들었었는가? 첫 부임이 돼서 종법사님께나 모든 원로님께 대산 선생, 또 이제 응산 선생, 상산 선생, 육타원 선생, 또 제가 모시고 공부했던 고산 선생님, 또 이제 권타원님 모두 그 초임에 가서 그 어려웠던 그런 상서를 쭉 다 한 번씩 올렸던 것 같아요. 그 응산정사, 응산대봉도님 그 선 거기는 나와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도 그 가운데 무엇이 인사를 챙긴다고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제가 잘못한 걸 생각하면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순교를 가면은 이제 지금도 앞에 핑핑 가는 버릇이 있습니다만 같이 모시고 간 것이 아니라 순교를 가면 앞에 핑핑 가버려요. 그러면 아이고 이 사람아 같이 좀 가세. 또 그러시고 한 번은 독경하다 졸기도 했어요. 이제 금방 이제 축원문을 독경을 읽고 선생님이 축원문을 읽으시는 동안에 잠을 자버렸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 어른이 웃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제 그 아주 요인 집 제사라 참 그 영가가 웃음을 머금고 가셨겠다고 해서 그냥 그때 얼렁뚱땅 매겨본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모두 그 실수나 그 잘못되어진 것을 이렇게 가르시기로 말하면 가질 수가 한이 없었을 것 같아요. 특히 또 한 가지는 참 이 꽃을 잘 가꾸셨어요. 그래서 화단에 여러 가지 꽃을 갖고 가지고 일기도 따뜻하고 오니까 오래도록 꽃이 피우고 그랬는데 저한테 물으세요. 이 사람아, 저 꽃 안 좋은가? 그럼 글쎄요.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네 총무 생각 안 나? 그러셔요. 그래서 글쎄요. 거구나 여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싱겁고 재미가 없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크게 꾸중하시지를 않으시고 그러니 식후에도 꼭 같이 책상을 놓고 이 한문 공부도 같이 하시고 열심히 펜글씨 공부를 하시고 이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1년 지내고 나서 아마 제가 교화묵계가 아니었던가 그때 속은 지금까지 비밀로 아마 담겨진 그런 또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이제 구타원님한테 그때 1년만 살고 오게 되었어요. 사실은 쫓겨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쫓겨났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어쨌든지 그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또 그 배우는 자세에서 성실히 살고자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마 그렇게 꾸중을 듣지 않고
짧은 1년이나 마치낼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은 아주 그 철없는 어린 나이에 참 철없는 일이 많이 있었을 테지만은 크게 꾸중하시지 않으시고 수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은혜를 항상 잊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보호노돌이를 다 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째 번에 구타우님을 모시고 산 것은 대강 제가 구절을 생각해 보기를 교단의 원로님이시고 복해가 조카하신 어른의 시봉과 첫사무라는 의미를 붙여보는데 그때 제가 감찰원의 직원님과 동시에 성읍봉찬의 잔무위원이었습니다. 이 어른은 참 교단적으로 모시고 갔던 어른이고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의 정성과 모든 것이 부족해서 못했을 뿐이지 온통 다 바치고자 하는 그런 어른이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시더라도 참 최선을 다해 모시는 그런 어른이셨어요. 근데 첫 번째 참 모시자니까 아주 이 시봉의 예도가 몸에 익지를 않아서 아주 힘들었어요. 예, 그 어른이 신경통이 있어서 안마도 해드려야 되겠고 노인 어른이시라 참 이렇게 집안에 계실 때는 제가 이 숙식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만 모시고 의제가 있을 때는 이제 참 여러 가지 그 모시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그런 것이 몸에 익지 않아 가지고 아주 생소했어요. 예, 어떻게 저희가 조금 냉혈동물이라고 옆에서도 항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남의 그 살갗에 손을 댄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팍 쑥스럽고 이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편찮으신 어른은 늘 안마를 해드려야 했던 그런 것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오직 몸에 안 익어서 까탈스러웠어요. 근데 그 모시고 난 뒤에 지금은 어떤 사람이라도 아픈 분이 있거나 괴롭게 생각이 들 때는 내가 가서 만져드릴 수 있는 아무렇지도 않고 떳떳하게 당연하게 이렇게 만져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됐어요. 그때 이제 그게 어렵지만은 모두 모시는 예도에 조금 몸에 익어왔던 탓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른을 모시기에는 부족한 게 많았죠. 첫째, 외관적인 품이나 지식, 교양, 견문 일체가 다 부족해서 참 모르는 것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제가 항상 옹졸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그래도 이 예도를 몸에 익지 않아서 어려웠었지만은 그래도 시봉의 예도를 좀 어느 정도 익혀오니까 뒤에는 오히려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웠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른을 모시는데 상당히 시봉의 예도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 어른은 복수용 하시는 것이 항상 최고로서 모시기 때문에 제가 그 어른을 모시고 수의복을 받기에는 너무나 과분하고 송구했습니다. 어디 음식점에 가도 최고 관에 가시고 영화도 최고 인류극장에 모시고 가고 그럼 당좀 꼬꾸랗고 당시 어떻게 몸에 맞지를 않아요. 특히 저희가 조금 서민적이고 스트롬은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어른이 자는 공산당이라고 그런 얘기까지도 하셨어요. 그럴 정도 제 성향이 그런데 최고로 수용하시는 어른을 따라서 같이 좋은 음식도 먹어야 하고 좋은 구경도 해야 하고 할 때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고 참 기가 막혀요. 이제 그럴 때 그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순화시킬 수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정의 순화가 사실 그때 제 생각에 이 어른을 참 그도 격에 맞고 모실 만한 사람이 모셨어야 할 텐데 너무 송구고 민망하다. 항상 그런 것들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른은 아주 엄격하셨어요. 아주 엄격하시고 철저하시고 아주 성실하시거든요. 낮에도 절대 누우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당신 것은
암만 지금 참 흰머리가 나시고 팔순이 되셔도 당신이 하세요. 그리고 밑에 사람은 시키시는 법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나 밑에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하지 못하다거나 정직하지 못하다거나 당신이 철저하시고 성실하신 반면 성실하지 못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것은 호되게 나무라시고 이제 이러셨어요. 그래서 참 이 어른을 모시고 사는 동안에 그냥 진실해야 한다는 거, 또 철저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모시고 배웠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회고해보면 너무 엄격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 내 잘못을 고백하기가 퍽 어려웠어요. 지금 지낸 일을 생각해보면 거짓말로 직접 그 사실을 짚고 오지 못하고 덮어진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공개를 해야 되겠는데 한 번은 인성 선생이 이 인사동 집에 식당에 계셨어요. 근데 한번 가만히 앉았으니까 와서 입으로 꼭 찔러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같이 따라 나가봤어요. 나오라고 불러도 못 오죠. 이제 조심스러우니까 입으로 꼭 찔러서 나가보니까 부엌에 그냥 약국 가진 냄새가 하나요. 그것을 물어봤더니 약을 안 치고 간 것이 물을 안 붓고 약을 안 쳤어요. 근데 감기약을 지금 안 쳐놨어요. 감기가 여러 날 걸리셔서. 그래서 이제 갑자기 청수 선생님 그 부엌에 오면 되면 약방으로 약을 사러 보내고 대주해봐도 그 약 찌개기를 갖고 갔어도 그 한 첩을 데렸기 때문에 약 찌개기를 가지고 갔어도 그 약대로 지올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약 한 첩을 또 잡듯이 하는데 별 수 없이 초탕 찌개기를 재탕을 해갖고 올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 약이 타서 재탕을 올렸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못했어요. 그런 게 사실 선진 여러 어른들이 밑에 사람 그 엄격히 해봐야 거짓말 아마 실수없어요. 근데 사실 속이려고 하고 또 이제 정직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때 그 꾸중 들을 것을 도무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비록 엄격하시고 철저하셨던 것이 밑에 사람으로는 좀 어묵으신 것 같았지만 그 밑에서 쳐나오고 난 뒤에는 그런 것이 어려운 경계가 있어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구타원 선생님 4년 모시고 난 뒤에는 어른 모시는데 큰 어려움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상당한 그 경력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감찰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어른에게 늘 이제 모두 와서 잘못하고 꾸중 들을 것을 많이 사려없는 경우, 또 이제 근심되는 사연을 많이 사려없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 때 제가 생각하기를 그 어려움과 그 근심된 일을 이제 어떤 그 객관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그 교단에 대해서 조금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좀 무엇인가가 새롭게 교단을 깊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항상 내가 들어야 할 일은 들었지만 안 들어야 할 일은 안 듣고 또 얘기하고 어려운 그 정황에 있던 그 선지님들을 배울 때 그런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을지언정 자칫 그 경멸의 뜻이 생겼을 것 같은데 좀 다행히도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구타오님을 모시고 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치어나면은 참 훈련이 잘 되지만은 그렇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그 내가 이러고 해서 어려웠었다는 얘기를 참 1년이면 서울에 왔다 갔다 해서 한 9개월도 있고 외지에 많이 계셨습니다만 이 제가 사는 생활 주변에 와서 이렇게 어렵고 내가 고되다는 말씀을 따로 드려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제가 고민이라면은 제가 모든 것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를 모시는데 참 결함이 많지 않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대체로 이 4년 동안은 상당히 이 혼돈의식이 제가 착잡했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그런 시절로 해고를 합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 어떤 부족과 잘못 때문에 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그에 대해서 따로 원망을
사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어른의 장의심점을 본받아 행하지 못한 것만 한일 뿐이지 참 모시고 많이 교단도 알고 많이 일찍 모든 것을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은혜를 한없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그때가 내가 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시겠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제 나올 때 3년 되어가지고 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못 나가게 꾸지람을 하셔서 4년 이제 채우고 이제 그러고 나왔어요. 생각을 해보면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내보내지 않으시고 자꾸 더 잡고 그러셨던 것이 또 꾸중을 하셨어도 은근히 저 모든 인품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안으로 애껴주시고 보살펴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을 해봐요. 네, 그리고 셋째 번에 이 용타원님을 모셨던 생활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업무 충실과 상사를 보좌하는 입장에서의 생활, 대체로 용타원님을 모신 생활은 시봉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아랫사람으로서 상관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모두가 더욱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경부 5년, 감찰은 지금 6년인지 7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어른을 모시고 사는 동안에는 제가 맡은 일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맡은 일에 충실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교직이 한 5년, 6년, 7년, 8년째 되어지던 해에 유경부에 왔었기 때문에 감찰원에서 구타원님 모시고 4년 지낸 뒤에 총무부 2년 뒤에 유경부에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업무 방향이나 성격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맡은 일에 충실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모시고 있는 어른에게는 어느 정도 안심을 드릴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봐요. 맡은 일에 충실할 때 그것을 지켜보시는 상관으로서는 안심을 하실 수가 있었다. 이런 면을 또 생각을 해보고 다음으로는 무엇인가가 일상 업무 그대로 하는 입장에서보다는 창의적으로 새롭게 시도하고 개척할 때 이런 때 뭔가가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창의적으로 새롭게 시도하고 개척할 때 약간은 기쁨을 드릴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근심되는 일 이런 것들은 미리 보고를 드리고 상세하게 내 의견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숙론을 해가지고 그 일에 접했을 때 그 일에 어느 정도 순서를 얻게 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어서 적은 기쁨이나마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사실 가깝게 밀접해서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이 생활에 편의한 일은 전혀 제가 도와드리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그 시봉의 예도에 대해서도 빠지는 점이 참 많고 또 생각을 하면 감찰원장님이라는 직책보다는 참 교단의 원로님의 입장에서 범교단적인 참 어른으로서 참 충분히 잘 보좌를 해야 할 처지인데 제 모든 것이 부족해가지고 어른을 모시는 것에 참 부족함이 많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이 어른을 모시고 사는 동안에 그 어른도 역시 총부에서 참 오래 살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교단적 경험을 제가 충분히 배울 수가 있었고, 또 제가 배워 알고 있는 또 겪어온 그 경험을 제 일자리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어른과 제가 모시는 동안에 물론 제 부족도 많고 잘못도 많겠습니다만은 항상 아랫사람이지만은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이 적은 지혜지만은 또 써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헌혈의 덕에 제가 숨쉬고 살았지 않나 하는 면을 생각해 보면서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체로 이 어른을 모시고 사는 동안에는 업무상의 그 하관으로서 상사를 보좌하는 입장에서 해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넷째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른들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보면은 실제 이 금강원의 생활은 이 일거일동의 생활이 어른들과 한 숙소에서 모시고 살고 생활을 해야 한다는 가장 밀접해 있는 그런 생활이었고, 이 보호는 생활은 한 집에 모시고 살지만은 전혀 각방을 거쳐하고 있는 이런 생활로 어른을 모신 생활이지만 조금 유형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 금강원 생활에서는 육타원님도 그때 60이 훨씬 넘으신 어른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모시는 동안 그 어른 그 생활의 불편을 도와드리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물도 앉아서 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도 우물에서 지러 가야 하고 청소라든가 모든 심부름, 특히 노인을 모시고 있으면 모든 정보가 궁금합니다. 새 원광이 나오고 일간 신문이 나오고 할 때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 원광에는 무슨 말이 났나 궁금해 하시는데 그것을 선뜻 이렇게 참 시원스럽게 읽어드리기가 퍽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또 목도 아팠을 뿐 아니라 늘 일이 바쁘고 해서 어디 이것 좀 읽어보렴 해도 잘 읽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그 궁금하신 것을 풀어드릴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편지를 사실 저희도 한 40이 좀 넘고 50이 이제 되어 가니까 못이 자꾸 이렇게 멀어요. 글씨도 자꾸 멀어져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꼭 동지가 편지가 와서 답장을 해주시고 싶으신데 이어는 꼭 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답을 해주시고 싶으신데 당신이 쓰들 못하시니까 밑에 사람을 부르셔갖고 꼭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지 사무실에 그때 있었던 여러 동지들이 많이 대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 딱 부르시면 문장이 다 돼요. 그럼 그대로 받아만 쓰면 돼요. 근데 저는 그 집도 잘 못했습니다. 지금 지선 선생, 또 이제 그 사가에 간 선원 선생, 명심 선생, 여러 사람이 지금 그 역할을 다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지 밀접해 있는 이런 생활에서는 그 어른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체 시중을 다 들어야 했고, 특히 그 어른을 찾아 배우러 온 손님은 어려운 손님들이었는데 그런 시중을 다 들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른들이 이 식사 대접 하나 하고 손님 참 이부자리 하나 챙기는 것이라도 신경을 쓰시지 않고 밑에 사람이 염려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애를 많이 쓰시고 그랬죠. 그때 이제 팔타오님께서는 오시면은 식사를 따로 해드리고, 그 어른이 지금 불편하다고 해서 그 뒤에 금강원 뒤에는 변소도 드려주셨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팔타오님은 따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 영타오님께서 참 수정을 지금까지도 그 시봉우도를 다 하시는데, 그때에도 그런 손님을 전부 모두 다 응접을 해야 했는데, 어쨌든 이제 어른들이 그 신경 안 끼시고 일일이 신경 안 끼셔도 될 수 있도록 아랫사람은 민첩하게 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는 생활은 물론 직접 모시고 있는 상사와 그러지 않고 일반적으로 모시는 이제 모두 선진 여러 어른이 계십니다만은 한 집에 있지만은 각 방에서 거쳐오는 생활은 또한 어려움이 또 따랐어요. 한 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바쁘다 보면은 궁금하실 일을 미처
알려드리지 못하고 무심히 지내기가 쉽고, 혹은 우리가 거기다가 유령을 하지 않으면 등한하기 쉬운 그런 그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어른들 모시는 생활. 한 집에 살면서도 가깝게 모시지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멀리 모시는 데에서 모두 챙겨야 할 그런 도리와 절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어른들을 많이 모시고도 또 살았지만은 또 이 어른들의 심부름을 해드리는 입장도 처해 있었습니다. 다 대충 아시겠지만 동심에 지금 동창도 없는 참 그 원로층 그 여자 선생님들은 어린이 동자 동심회라 해서 실컷 웃고 놀고 먹고 구경하자. 당신네들이 이제 소창하고 같이 즐기시자, 소창을 하시자는 이제 그런 뜻이시죠. 그래가지고 동심회를 조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 심부름을 맡게 됐어요. 그런데 이 어른들 모시기는 아주 간단해요. 사실 젊은 사람이 기가 막힌 존재입니다. 무자력한 노인들에게는 이 젊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수족이에요, 바로. 더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이 바로 수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른들이 필요한 심부름만 염려하게 해드리면 최고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지도 모르는데 그 어른들이 구경을 가시게 되면은 잡수실 것을 싸고 모시고 가서 괜찮으시면 모두 그 뒤에 받들어 드리고 차 타시고 잘 가시게 해드리면 되고 노실 때도 잡수실 것 좀 해가지고 같이 노시게 하면 돼요. 그러는데 적은 성의가 그 어른들에게 큰 친절로 받아들여진다는 거 너무나 송구해요. 얼마나 그 젊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기에 적은 성의가 그토록 깊이 은혜롭게 받아들여지실 수 있을까? 어떤 어머니가 늘 때리는 매가 아프다가 매를 때리시는데 아프지 않아서 그 아드님이 울었다는 그런 효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어른들이 무력하실수록 저희들의 슬픔이 큰 것 같아서 사실 동심회 그 조직한 해에는 상당히 한 25명 되셨는데 그래서 지금 많이 여러 어른들이 가시고 지금 몇 분이 남으시질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노인 어른들에게 무자력할 때 있어서는 젊은이는 바로 수족이 돼야 한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총부에 사시지 않고 연관 없는 일이라도 총부에는 여러 교무님이 오시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드나드십니다. 그런 때에 있어서는 물론 참 친근 동지들도 다 그래야 하지만 특히 이 소미 어른이 오실 때 항상 인사가 빠짐이 없었어야 했어요. 근데 자칫 총부 오면은 인사할 줄도 모르고 등한하다 이런 말씀을 듣기 쉬웠기 때문에 인사에 빠짐이 없어야 했고 이 식사하시는 것도 특히 유념해야 했고 또 숙소 어디에 잠자리를 하실 것인가 하는 것 등도 또 신경 키워서 모셔야 아마 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일반적으로 어른을 모시는 데 있어서 참 생각지 않을 수 없는 모든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체로 네 가지로 분류해 본 가운데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어른들과 함께 하는 생활에 있어서는 주로 일반 그 노인층 이 연상자와 생활하는 입장에서 그 갖추어야 할 밑에 사람의 도리라든가 이런 것이 말씀이 되어지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 또 영타오님을 모셨던 생활에 있어서는 특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함으로 해서 어른을 보좌하고 오히려 그런 것이 이 상사를 받드는 어떤 상봉의 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드려보았고 또 구타원님을 모시는 생활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새로운 자기가 새롭게 개발이 되고 발견이 되어지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진다는 거,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첫째 그 범타원님과 보신 생활은 오히려 우리는 나의 뚜렷한 어떤 주견과 모든 것이 잘 할 줄 안다는 이러한 고정관념 이런 것보다는 순직하게 순종해서 시키시는 대로 배우고 익히고, 모르는 것은 묻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자세가 아니었을까 하는 이런 각도에서 한번 모든 것을 회고해 봅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남은 시간은 제가 대충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이 상봉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금년은 종법사님께서 본의해로 정해 주셨습니다. 정의로서 윤기를 통해서 참 세상의 기운을 크게 하는 것이 아마 종법사님 법문의 그 주지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참 우리들이 노력해서 참 그러한 정의의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써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이 교단의 윤리를 바로 세워가지고 화합단란한 이 풍토 조성을 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임무가 아닐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특히 이번 이 상봉의 도를 맡게 되면서 제가 더욱 이 해는 고운 실천을 다짐해보고, 또 여러분도 함께 그런 해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간절히 염원해 봤습니다. 그럼 이상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를 결국 좀 집약해서 몇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대체로 이 상하 관계에서 어떤 유념해야 할 일반 사항이 있다면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 의리와 인정이 있어야겠더라. 의리와 인정이 있어야겠더라. 정산정사법어에 인정이 과하면 착이 되지만은 인정이 적당하면 덕이다, 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있어야 서로 참 기운이 통합니다. 또한 인간은 잘잘못이 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돕고 애낄 수 있는 그런 한가닥 인간미가 항상 저변에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굳이 이건 잘못했어 따지고 칭언하고 이러는 것은 참 그 일 따라서 참 시시비비가 따를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어딘가가 이해할 줄을 알고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고 또 좀 질 줄도 알고, 이기려고만 말고 질 줄도 알고 좀 스트로먼 데가 있어야지 후디 잘잘못만 따지고 다시 안 볼 것 같은 그런 인정이 없이 매정한 그런 자세. 뭔가가 조그만한 은혜라도 결국은 받았을 테지만은 받은 은혜는 초도 생각하지 않고 배은망덕을 한다거나 서로 그 어떤 상대를 배신한다는 것, 이것은 참아 못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하 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은 우리가 윗사람이 됐든 아랫사람이 됐든 또 동지와 동지끼리든 결국 항상 인간과 인간의 서로 만남은 의리와 인정이 있어야 되겠더라. 그것을 생각을 해봐요. 인정이 없고 의리가 없는 사람, 그건 참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의와 번맥이 통해야 되겠더라 하는 걸 생각해봐요. 신의와 번맥이. 그래도 우리 교단을 위하는 일, 그러면 마음이 합하고 스승님들을 위하는 일, 선생님들을 위하는 일, 마음이 합해진다고 말이요. 동지를 아끼고 또 어른이 무엇인가가 원하신다고 하면은 내 힘껏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지. 네 떡 너 먹고 내 떡 나 먹고 전혀 생각이 다른다고 하면은 한 방에서 잠자리를 같이 오고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넘입니다. 전혀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그래도 그 가운데 신심이 있고 그래도 뭔가가 그 가운데 공심이 있고 그래도 뭔가가 공부를 하려고 하고 이 공부 이 사업에 그 마음을 다하는 조그마한 뜻이라도 살아있으면 선생님들은 그것을 아주 대견하게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는 혹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지만은 그 사람이 한가닥 그 생각하는 방향이 이것은 믿을 수 있다 할 때 신뢰하고 은근한 정이 갈 수 있지. 그런 신의와 법맥이 통하지 못한다면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무님들 말씀 들으면 일산은 어둡고 아주 그러는데 어떻게 규칙을 잘 지키고 일과를 잘 지켜서 아침 좌선도 잘하고 종도 잘 치고 오는지 참 그것은 예쁘다고 그러세요. 이거 한가닥 그 통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인증을 받아가는 거예요. 인증받는 것은 열에 열을 다해서 인증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라도 그 통하는 데 일맥관통하는 데가 있으면 그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요구 조건보다 의무 조건이 많아야 되겠어요. 제가 이 상봉어도를 강연하는 이쪽을 받고 도대체 윗분은 아랫사람에게 어떤 방향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대체로 어떤 것이 참 불만스럽게 여기고 계시는 것이며 밑에 사람은 윗분한테 무엇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일까 조건을 한번 쭉 써봤어요. 다 보니까 전부 요구 조건입니다. 의무 조건이 아니에요. 의무 조건이 아니에요. 전부 요구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무엇을 도울 것인가, 내가 어떻게 힘이 되어 드릴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 몸에서 찾고 내 부족과 내 잘못으로 돌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정산종사 법의 법문은 요구 조건만 많기 때문에 빚이 터지고 성인은 의무 조건만 많으시기 때문에 복이 족저하다 그 말씀이겠어요. 이거 굉장한 차이를 내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요구 조건보다 의무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로 상하 관계에서 유념해야 될 일반사항은 이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상사를 모시는 길에 있어서는 역시 책무를 다하고 보좌에 결함이 없으면 되겠고 원로님이나 우더런들을 모시는 것에 있어서는 수적이 되어드리고 사실 그 어른들이 편하셔야 돼요. 한만 잡술거 잘해드리고 모든 것을 그냥 입에 혀같이 해드리도 그냥만이 부담이 돼서는 안 돼요. 어찌든지 부담이 없게 해드리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원로님을 잘 모시는 길이 아닐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역시 교단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숙덕전공 이 법이 높으시고 공내에 있으신 분은 예우에 빠짐없도록 모두 갖추어 모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모시는 상관이든 나와 가까이 인연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범교단적인 입장에서 참 숙덕전공의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고 일반적인 그 범선진에 있어서는 특히 원근에 매이지 않고 두루 모실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퍽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리 싶어요. 물론 내가 직접 모시고 있는 상관 또 다음 모시고 있는 원로님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모시고 있는 상관에게 선언해야 되겠죠. 앞서 해야 하기는 하겠지만은 그것도 연세나 여러 가지 그 직위나 이런 것도 있겠고 어쨌든 상사를 모시는 입장과 일반적인 원로님을 모시는 입장은 대체로 약간 구분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범교단적인 입장에서 원로님을 모시는 것은 원근에 구애 없이 두루 모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원근에 구애 없이 두루 모실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세전에 보면은 노소도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정산종사께서는 해주셨어요. 첫째, 어른들의 경험과 깊은 생각을 존중히 하고 신뢰와 공경으로 받들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연륜이 깊으시면 그만큼 이 경험이 또한 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얼핏 생각할 수 있는 것 외에 깊은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어른들의 경험과 깊은 생각을 존중해야 할 것이고, 또한 이 어른을 신뢰하고 공경으로 받들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둘째, 자력 없는 노인들에게 동정과 위안을 잊지 말며 힘 미치는 대로 보호하고 봉양하여 드릴 것이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 힘이, 내 능력이 잘할 수 있는 한 그 어른들을 위로하고 힘도와 드리고 보호하고 봉양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교전에서는 부모 보호노도가 여러 가지로 말씀이 되어 있죠. 그것은 생략해도 우리가 상봉노도에 있어서 부모 보호노도를 한번 아울러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더 간추려서 제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상봉을 해왔을까 하는 거 정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내가 믿음을 드릴 수 있어야 했다 하는 것이 단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 어른들이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시나 어떤 일을 맡기시더라도 그 사람에게 맡겼으니까 내가 따로 신경 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 이것이 결국 내 일을 보고 내 일인데도 어른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상봉하는 데 큰 도움이 된 일이 아닌가. 이 말씀은 결국 인격면에 관계된 것으로서 우리가 인생의효도와 공부의효도를 유례없이 발음으로 해서 부모님에게 보호노도가 된다, 이렇게 부처님의 지행을 갖추는 것이 역시 부모에게 보호노도가 된다고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가 믿을 수 있는 메이커가 되면은 그때 상봉노도는 어느 정도 가능한 거 아닐까. 일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일면은 어쨌든지 하여간 세세생생 좋은 부모 모시기로 3세 일체 부모의 효를 하기로 마음다짐을 하고 생활해야 할 것 같아요. 전 일찍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들이 이 생활하는 걸 보면은 부모님 수라를 떠나왔다 그러거든요. 한정된 나의 육체를 낳아주신 어머니 한 분, 아버지 한 분의 시라는 떠나왔는데 정신의 부모님은 우리가 한정없이 많은 수 어른들을 모시고 있어요. 그런다면 항상 우리는 시야에 있는 사람이에요. 시야를 벗어나온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엄격한 시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시고 사는 그런 시야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내가 은혜된 것을 먼저 생각하고 보호노도를 실천할 것을 생각할 것인가, 이에 힘쓸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원로님을 모시는 생활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적은 성이지만은 그렇게 모셔드리는 것이 그 어른들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입장이 되었다고 하는 거, 이럴 때 저에게는 상당한 그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은혜를 느낀다, 또 보온을 한다 하면 부담스러운 의무 조건인 것 같은데, 너무나도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필요해요. 나는 내 부모에게 효를 했건만은 세상은 나를 옹호하고 위대할 것이다. 보는 결과에서 그 말씀이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른들을 모시고 어른들을 조금 챙기고 하면 나는 조금 챙기는데 몇 배로 내가 보호와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저는 이 보호의 면에서는 세세생생 좋은 부모를 모실 수 있는 비결, 이것이 바로
참 이 상봉도가 아닌가. 또 내 스스로 인격을 갖춰서 참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바로 상봉도의 요제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고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상봉을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실 알고도 실행 못하는 것이 많고 또 모르고도 못하는 것이 많은데 사실은 상봉의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잠깐 상봉의 실천만 대충 말씀드리고 끝을 내죠. 이 상봉의 실천에 있어서는 생활의 예도가 빠짐이 없었어야 했어요. 제가 이 강의를 맡고는 예전을 쭉 봤습니다. 예전에 어른에게 향한 도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느냐 하면 못하고 실천 못하는 것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도는 우리가 배워 알고 몸에 익히고 행동에 젖도록 되어야 되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들은 그 예도가 하나 빠짐으로 해서 상당한 많은 섭섭을 들이고 적은 오해가 나중에 큰 정신적인 감정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일일이 다 실례를 들지 않더라도 짐작이 가시겠죠. 그래서 어른을 모시는 데 있어서는 상봉의 예도에 빠짐이 없어야 하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참 모시고 살 때 이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살피고 뭐 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겠죠. 어쨌든지 모르는 건 자꾸 배우고 내 행동에 익히고 자꾸 몸에 이게 젖게 해야 되겠더라고 말이에요. 예전도 자주 보고 실천을 해야 되겠어요. 다음에는 모시는 마음에 틈이 없어야 되겠어요. 모시는 마음에 틈이 없어야. 틈이 없으면 약간의 실수도 서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무엇인가가 낑기고 나면은 그 이유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사이에 인정이 형식의 구애가 없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윗분으로 하여금 사랑과 방편을 쓸 필요가 없고 아랫사람으로는 거짓말을 하거나 조작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법에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시는 마음에 틈이 없어야 하는데 아까 그 설명신고에도 말씀을 하시었습니다마는 이 틈이 없는 데 있어는 지 마음대로 하지 않고 어른께 부담을 드리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부담을 드리지 않고 편하게 해드리는 거. 그래서 어른들은 뜻을 살필 줄 알아야겠어요. 그 어른은 지금 원이 어디가 계시는가? 원이 어디가 계시는가? 이래야 모시는 마음에 틈이 없어요. 특히 이 시간에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전무 출신들은 교당 내왕 훈련을 현재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그런 기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생각하면은 나의 상사님은 나의 담임 교무 선생님이요. 교당 내왕 훈련은 교무 선생님과 아랫사람 사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대종사님 법을 두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당 내왕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런데 아마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미리 보고를 드리고 옷 딱 입고 갈 거 딱 결정해놓고 저 어디 갈랍니다. 미워요. 옷 입지 말고 가까요 어딜까요 이래야지. 딱 입고 저 갈랍니다. 가까이 어딜까요? 그 입으로 오는 소리죠. 미리 보고를 드리고 추워도 속임없이 다 알려드려야 속임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찮은 일이고 내 주견, 내 의견대로 통과가 될지라도 일단 감정을 맡아가지고 모두를 다 해야 돼요.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요. 전 용타원님을 여러 해 모시고 삽니다마는 아마 그것에 있어서는 제가 추워도 속이지 않고 그 어른에게 따로 보고 드리지 못할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를 오래 모시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른의 보호와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비결은 참 대종사님은 이 훈련법에도 짜주신 거지만은 아주 틀림없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종사께서도 그렇게 법에 말씀해 주셨더만요. 일상일 외에는 항상 나에게 먼저 말하고 처리를 하라. 내가 알고 있어야 기운이 상통해서 그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고 다음으로는 위로와 만족과 간을 때따라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괴로움과 아픔을 함께 위로해드릴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러는 기쁘신 일을 같이 기뻐해드릴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또 잘해서 기쁨을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어느 경우에 잘못되어진다고 생각할 때는 충심으로 진정한 간을 드릴 수 있어야 참된 제자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순종하라 하니까 비만 맞추면 어른을 잘 모시는 거냐? 아닙니다. 때로 아니다고 생각을 할 때는 충심으로 간을 들을 수 있어서 배로서 모시는 것이 진정한 아랫사람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는 문제가 대체 어른을 모시는데 나는 도리를 다한다고 했건만은 그것이 순하게 좋게 받아지는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역으로 잘 못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중한 고민입니다. 어째서 서로 모든 것이 수월하게 이해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까탈이 붙고 내 마음에 트집이 생기는 것일까? 윗분도 역시 그렇고 아랫사람도 그렇죠. 왜 그럴 것인가? 이런 것이 역시 문제인데 그런 경우 근본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까탈이 생기고 흠이 자꾸 잡혀지는 것은 내가 병든 현상이라고 자각해야 합니다. 밥맛이 없으니까 김치는 씌어서 못 먹었고 장은 짜서 못 먹었고 자꾸 까탈이 생겨요. 그건 내가 입맛이 없어서 제가 병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근데 김치는 김장을 일찍 해서 쉬고 분명 또 그렇죠. 장은 또 짜지요. 안 짠 거 아니에요. 내가 병든 현상이라는 것을 자각해서 그것을 바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정성스럽게 이 역의 경계가 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산종사께서는 그런 경우 고민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의 박복한 것을 차라리 한탄해라 그러셨어요. 어른의 잘못을 치원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박복한 것을 한탄해라. 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고 해야 할 그런 스승님이시라면은 차라리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 있어서는 직접 말씀을 드려가지고 의혹된 것을 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들은 한인동 한마음이 금년 신년법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천생만생의 복문이 열리느냐 아니면은 천사만상 화문이 열리느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뭉쳐서 다시 말하면은 희생적인 정신 바칠 줄 알고 썩을 줄 알아야 상봉의 도는 가능합니다. 무할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내야겠고 내 일을 좀 해야 되겠고 책을 좀 읽어야 되겠고 그러니 나무에서 헐사이가 어디가 있어요. 내 공부 다 하고 그냥 내 시간 내려고 이러면 안 됩니다. 무할해야 됩니다. 또 내 부모, 내 형제로, 내 핏줄로 또 그 일이 바로 내 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어려움이 석사가지지 그렇지 않고는 어려움이 석사가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 불공정심, 공부심 이것이 항상 되살아나야 어려운 경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샘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되는 것을 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드렸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현재도 안고 있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해결 못하는 그런 방향의 어떤 그 도움이 되었을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아까 질문을 좀 했으면 했었는데 이 시간이 끝난 뒤에도 아마 저 상담실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상봉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꼭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물어주신다면 제 정성껏 답변해드리기로 하지요.